네, 이번 과목은요. 두 번째 과목입니다. 두 번째 과목은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입니다. 그 인간공학의 시스템 안전공학 역시 21번부터 40번까지가 되겠죠. 역시 20문제입니다. 한 개 5점씩. 역시 시간은 동일하게 1.5분입니다. 21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인간공학에서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이라 그랬어요. 인간공학의 사실 목적은 차피니스가 어쨌든 결론은 뭡니까?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인간공학인데, 그러면 기본적인 뭐냐? 첫째, 인간의 효율, 인간 기능의 효율은 인간과 맨, 기계, 머신, 시스템의 효율과 서로 연계가 될 수밖에 없죠. 둘째, 인간에게 적절한 동기부여가 된다면 좀 더 나은 성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안전학자들이, 철학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호손의 실험이라든지 또는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 등을 볼 때는 역시 인간에게 적절한 동기가 부여된다면 인간은 좀 더 나은 성과를 부여해. 그래서 요사이 우리나라 사람은 뭐예요? 매끄러기 X와 Y 이론 같이 돈만 많이 주면 잘한다. 이것은 사실 X 이론에 근거하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예요. 대한민국은요, 60대, 70대 인구가, 근로하는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에 자랑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냐고 쪽팔리고 창피스러운 거 아닌가요? 60대면 놀아야 되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아. 그럼 왜 우리나라는 60대가 일을 해야 되냐? 복지가 안 돼 있으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다행히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참 이 얘기하기도 껄끄럽지만 정말 놀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60대. 그리고 60대 노동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본을 드디어 추월했습니다. 좋은지 나쁜지는 제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맞는 말이고, 세 번째 개인의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시스템의 수행도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하고 상반되잖아요. 당연히 인간에게 동기가 부여되면 잘하는데 효과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여도 시스템 수행도는 변함없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람도 그러면 안 돼. 변화가 있습니다. 안 되면 틀렸어요. 넷째, 장비라든지 물건 환경 특수성이 인간의 수행도와 인간 기계 시스템의 성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좋은 장비를 쓰고요, 좋은 물건을 쓰고 좋은 환경의 특성에 인간의 수행도와 인간 기계 성과에 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로 가? 태어나면 서울로 가야 되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여기서 항상 참 저같이 촌놈도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 삽니다. 어떤 누가 얘기했죠. 뭐라 그러더라고요? 인부망천이라 그랬나요? 그 쉽게 말하면 인부망천이 아닌데 하여튼 부천에는 이혼하면 이부망천이라 그랬는데요. 부천에는 이혼하면 오는 거고 망하면 인천 온다 그러는데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제는 이제 그분이 기획실장에서 맞는 말이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는 좋은 장비, 좋은 물건, 좋은 환경에 사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답은 3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개인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시스템의 수용도는 저하되지 변화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교재 2-88조 합격 날개 은행 문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2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구분 판정 결과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장 적정이에요. 일부 적정 이런 말 안 써요. 부적정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 부적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뿐 아니라 공무원, 공단 또는 국가에 제출하는 것은 적정 아니면 부적정, 그것도 아니면 반드시 요걸 많이 해요. 조건 부적정, 보완하라 이렇게 많이 해줘. 그래서 일부 적정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적정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요. 조건 부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부적정은요,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 착공 시 중대한 위험 발생 우려가 있거나 계획의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몇 번이냐 그러면 일부 적정은 없다. 이것은 우리 교재 2-124쪽 합격날개 합격일치 관련 법규도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칙 제123조의 심사 결과의 구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3번째입니다. 섬유유연제 생산 공장의
섬유 유연제 생산 공정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을 유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위험 처리 기술에 해당되지 않는 위험 처리 기술을 가지고 우리 뭐라 그래? 리스크죠. 이 리스크에 네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찾는 거가 되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첫째, 위험을 증가하는 트랜스포 있죠. 증가하거나 또는 보류해도 되고 또 이렇게 보유도 괜찮아요. 똑같은 말이고요. 위험 감축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리렌지의 작업 순서 변경을 재배나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죠. 좀 더 보면요. 위험 처리 기술 아예 하는 해피가 있고요. 제거를 할 수 있고 보유를 할 수 있고 위험 증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있고 리렌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2017년 9월 23일 출제됐지만 매 자주 출제될 것이고 여러 은행 문제에도 만들어 둔 문제가 되겠습니다. 24번째입니다. 많이 나왔고요. 애매한 문제죠. 소음 발생에서 음원이요. 소리가 나오는 근본적 소리가 나오는 곳이죠. 음원에 대한 대책으로 볼 수 없는 것, 소리 나는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대책이 없는 것, 틀리는 것인 거죠. 첫째, 설비 자체를 격리시킵니다. 멀리 떨어뜨린다 이 말이죠. 둘째, 적절한 배치 또는 재배치를 합니다. 저소음 설비를 사용하거나요. 기막의 기덕계는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없어. 이거는 뭐입니까? 2차적이다. 뭐라 그랬어요? 간접적인 대책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문에 대한 소음 대책은 소음을 통제하거나 소음을 격리를 시키거나 차폐장치 또 흡음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음향 처리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적절한 배치를 하고 배경음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기마개와 기덕개는 보호구 중에서 소극적이고 2차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재 2-59쪽에도 있지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번 연속으로 출제되었습니다. 25번째입니다. 다음 그림은요. 결함수에서 최소 패스셋과 신뢰도는 얼마인가. 근데 여기 알아둘 게 있어요. 결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요. 신뢰도를 구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이것이 기호가 어떻게 되는가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OR이 돼야 되고요. 얘는 뭐요? 얘도 OR이 돼야 되죠. 그럼 얘는 엔드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맞춘 거예요. 여기 보면 최소 패스 때 이럴 때는요. 반드시 알아둘 게 있어요. 1, 2, 3가 1, 2, 4가 돼야 되고 계산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것은요. 제가 지금 1, 2, 3가 이게 반대를 해라는 게 OR 게이트가 반대가 되겠죠. 1, 2가 하나씩 묶어야 되겠고요. 반대로 되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1, 2가 하나씩 묶어야 되고 3, 4는 반대 이렇게 하는 것이 최소 패스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계산을 보면요. 최소 패스 때는 FT도를 반대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어떤 고장이나 실수를 일으키지 않으면 재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T를 구하는 것은 뭐냐? OR일 때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T를 구하는 것은 결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결함수. 결함수는 OR 이렇게 전체니까 1 빼기 1 빼기 A 하니까 0.0019입니다. 다시 여기서 A를 구하니까 A는 1에서 1, 2, 1하 0.99가 되는 거예요. 다시 B는 AND니까 3, 4가 되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계산. 그럼 5분 시험 문제는 이걸 구하라는 거거든요. 왜? 신뢰도예요. 신뢰도. 그러니까 전체에서 바로 0.0091 또는 여기 지금 지금 이게 정확히 안 돼. 0.0019예요. 0.91이 아니고 요게 9이라 0.0019를 빼니까 0.9981이래요. 요게 바로 신뢰도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니까 지금 요게 9일이 아니고 19가 되겠죠. 요 놈이니까 요게 지금 요렇게 와야 되니까 요 숫자가 9일이 아니고 19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해보니까 실제 아까 체스패 구하니까 1, 2와 3, 4를 묶어야 돼요. 그래서 역시 신뢰도는 여기서 얘기하는 신뢰도는 0.9981입니다. 0.9981이니까 제가 2번이 되겠습니다. 최소 제가 1번이라 했는데 착각한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합산을 확인해 보면 25번이 되겠네. 25번은요. 바로 2번이 됩니다. 2번 제가 1, 2를 묶을 게 아니고 OR이 되니까 1, 2, 3, 4가 되겠고 신뢰도는 998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착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숫자가 지금 혼돈되니까 이게 잘못돼. 이게 9일이
지금 여기 0.91이 아니고 0.0019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맞고 요 놈이 틀렸어요. 요 놈이 빼야 되는 건데 R 빼기 R 하기 위해서는 1 빼기 T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0.9981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요. 최소 컷셋이라는 건 어떤 고장이나 실수력이 재해가 일어날까 하는 식으로 결국은 위험성에 반대로 말하면 안전성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다시 최소 패스 FT를 반대로 변환 후 미니멀 컷셋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26번째입니다. 정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분석이나 의사결정의 오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기서 알아 정보 부적절한 분석이나 의사결정의 오류에 의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규칙이냐 기능에 있지만 이거는 지식에 기초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알아둘 것은요. 지식에 기초한 행동은 정보 처리 과정의 부적절한 분석과 의사결정 오류를 나타내고 특히 여기에서 정보 처리 분석 의사결정 오류는 지식에 관한 거지만 우리 행동에 반응 방법은 정보 처리 과정은 기초의 행동 또는 규칙에 의한 거, 기능에 의한 거, 지식에 의한 거 이런 세 가지가 있고 무의식에 의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정보 처리 과정 세 가지 기능은 그러면 바로 지식, 기능, 규칙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 부적절한 분석은 어디에 속하냐? 지식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 교재 2-14쪽 합격 날개 은행 문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27번째입니다. 27번째는 세계 공정의 소음 수준 측정 결과 1공정은 100dB에 1시간이에요. 2공정은 95dB에서 1시간, 3공정은 90dB 1시간이 소요될 때 총 소음량 TND는 소음 설계의 적합성을 맞게 나열한 단 90dB를 8시간 노출될 때 허용 기준하면 5dB를 증가할 때마다 허용시간을 2분의 1로 감소하는 법칙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바로 공식 적용이에요. TND는 그럼 뭐냐면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바로 100dB에서는 2분의 1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95가 되니까 4분의 1 다시 90분의 1 하면 8분의 1이 되고 만약에 85가 되면 어떻게 해? 16분의 1로 이렇게 하면 이것은 0.875예요. 그런데 왜 적합하냐? 1보다 적기 때문에 적합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612조로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 번 더 보충학습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소음 작업이라는 것은요, 하루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을 우리는 소음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강렬한 소음일 때는 90부터 적용합니다. 강렬한 소음이라는 것은 90dB 이상의 소음과 8시간 발생하고요. 95는 반으로 줄여서 4시간, 다시 100은 어떻게 2시간, 105는 1시간, 110은 30분, 115는 15분의 1로 적용하고 있죠. 이 내용으로도 시험이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28번째입니다. 인간의 기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요. 인간의 기는요. 외인은 귓바퀴와 외이도를 구성합니다. 고막은 중위와 내의 경계 부분에 위치해 있으며 음파를 진동으로 바꾼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막은요. 그림으로 보면 알겠지만 외위와 중위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다가 조금 그림을 먼저 보면 고막이 어디냐 하면 고막이 여기 있어요. 고막은. 그래서 외위와 중위예요. 이 중간에 차지한 걸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고막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틀렸고요. 그래서 중위에는요. 인도와 교통하여 고실 내압을 조절하는 유스타 오관이 존재하고요. 내위는 신체의 평형 감각 수용기인 반귀관과 청각을 담당하는 진정기관 및 와우로서 구성되고 있다. 다 맞는 말이고 고막에 대해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 정도는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29번째입니다. 다음 그리고 시스템 위험 분석이 PHA, 다른 말 우리말로 하면 뭐 예비 위험 분석이죠. 실행하는 사이클 단계는 예비 위험 분석은 PH는 뭡니까? 반드시 시작할 때나 구상할 때나 시작할 때죠. 그러니까 여기에 되죠. 구상할 때. 여기니까 실제 여기부터 구상부터 정의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엄격하게 말하면 구상 부분에 해당되는 거. 답은 어쨌든 기억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제가 보완 설명을 하기 위해 PHA는 구상 단계예요. 구상에서 정의 개발까지는 FHA 하는 거고요. 사실 순수 정의는 SSH에서 하고요. 개발은 하잡에서 하는 거고 HA 제도표입니다.
그 다음 운전은 평가 시점에 하는 거 이렇게 보안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30번입니다. 인간공학적 의자 설계의 원리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인간공학 의자를 설계할 때 적합하지 틀린 것은 첫째, 자세 고정을 가급적 어떻게 줄여야 딱 사람 묶어놓으면 힘이 들잖아. 그러니까 가면 고정이나 조금 유동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고요. 요부측만을 촉진한다고 어떻게 허리에만 모든 것을 하중이 작용한다 그러면 사람 죽이는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2번이고요. 디스크의 압력을 줄여야 되겠죠. 등 근육의 정적 부하도 줄이는 거. 답은 30번 2번이 되겠습니다. 보면요. 그래 인간공학의 설계 원리는 뭐 자세 고정 줄이고 디스크 압력 줄이고 등 근육의 정적 부하도 줄여야 되죠. 역시 우리 교재 2-43쪽 합격 날개 은행 문제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8월 21일 날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31번인데요. 어려워요. 이건 시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력은요. 맞는 것입니다. 배열 시력, 버니어 시력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배경과 구별하여 탐지할 수 있는 최소점이는 버니어 시력이라는 것은 사실요. 우리는 100분의 1 정도까지 읽을 수 있는 눈금을 가지고 버니어 시력이라 기계적인 발표 때 버니어 캘리퍼스는 안 하는 게 버니어 시력이가요. 그 다음에 동적 시력입니다. 비슷한 물체가 다른 거리에 있다고 느껴지는 시차각의 최소치 아니고 동적 시력은요. 움직이면서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다이나믹 시력이라고 틀렸어요. 입체 시력인데요. 거리가 있는 물체에 대한 약간은 다른 사항이 두 눈의 망막에 맺힐 때 이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입체 시력이라 맞는 말이에요. 최소 지각 시력, 미니멈 시력은요. 하나의 수직선 중간에 그게 아랫부분이 옆으로 옮겨진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거는 최소 공간을 말하는 거죠. 옮기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그래서 시력의 척도를 보면요. 최소 분간 시력은 우리 식별할 수 있는 간역 최소 특징이나 간역 부분의 최소 공간이 이게 버니어 시력이 봐요. 한 선과 다른 선의 측방향 버니, 즉 미세한 치우침을 분간하는 능력. 이때 치우침이 없으면 하나의 연속입니다. 이 어떤 광학기구에서 여러 선의 끝을 정의한다. 근데 대부분 우리 공학적인 측정에는 버니어 시력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최소 지각 시력은 배경으로 한 점을 분간하는 능력이고요. 입체 시력, 요게 있는 맞는 말인데요. 입체 시력은 깊이가 있는 하나의 물체에 대해 두 눈의 망막에서 수용할 때 상이나 그림의 차이를 분간하는 능력을 말한다. 물체가 가까울수록 두 상의 차이가 잘 보이고 멀리 있으면 별 차이가 없는 걸 가지고 우리는 입체 시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최소 시각에 대한 시력 구분을 하고요. 라디안은 말은요. 원어 중심에서 인지만 두 반지름에 형성된 호흡 길이가 반지름이 같을 경우를 나타내는. 그래서 1라디안은 우리가 57.3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은 사실 쉽지 않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나올 때도 항상 맞는 것은 하면 입체 시력으로 3번으로 출제가 될 거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32번째입니다. 이것은 욕조공설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욕조공설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뿐만 아니고 어디서도 나오냐 그러면요. 저기서도 잘 나옵니다. 어디서는 잘 나오냐 그러면 기계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욕조공설이라는 것은요. 마모고장 기간은 고장의 감소형이다. 그런데 마모고장은 어떻게 증가형이 되겠죠. 여기 그러니까 증가형이 될 것이고 틀렸어요. 그러니까 둘째 디버깅 기간은요. 마모고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디버깅 기간은 바로 여기서 초기고장에 나타나는 거가 되겠습니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셋째 부식소는 산화로 인한 초기고장이 부식이나 산화로 인한 것은 어때요? 마모고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은 맞겠죠. 우발고장 기간은 고장률이 일정하고요. 비교적 낮은 일정한 걸 말해요. 이게 답이 4번이 비교적 낮고 일정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기계 설비의 고장 유형이 아닌 것은 우발고장, 초기고장, 마모고장 등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기 필답형에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3번째입니다. 꼭 나와야 되는 문제죠. 화학설비의 안전성평가 또는 안전성평가 또는 세이프티 어센트먼트라고 그러죠. 기본 원칙 6단계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첫째, 안전대책은 4단계 해당되지. 맞죠? 그 다음에 정성적 평가는 2단계 해당돼요. 사업환경평가 이럴 게 없죠. 답이에요. 그 다음에 관계자료의 정비 검토는 1단계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 안전성평가 6단계는 반드시 1단계 관계자료의 정비 검토, 2단계 정성적인 평가, 3단계 정량적인 평가, 4단계 안전대책,
5단계 재정부 예한 재평, 6단계 FTA 예한 재평 반드시 기억하고 이거는 실기 필답형에도 꼭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역시 2-113쪽에도 있지만요. 3월 6일 산업기사에도 출제됐고 2018년은 산업기사 직전에도 출제됐습니다. 양입성입니다. 양입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대에 일치하는 정도를 말하죠. 틀린 것이에요. 양입성은요. 세 가지가 있죠. 개념 양입성, 운동 양입성, 공간 양입성. 한 개 굳이 더 있다면 양식 양입성이라고 해서 양입성은 개념, 운동, 공간, 양식까지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인간의 기대에 맞는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의미한다. 맞는 말이죠. 양입성의 효과가 크면 클수록 코딩의 시간이나 반응의 시간은 길어질 수가 없죠. 짧아져야 되죠. 짧아져.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3번이네요. 넷째, 양입성이란 제어장치와 표시장치 연관성이 인간의 예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양입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입성은 일명 모집단 전형이라 그러는데 자극들 간의 반응 혹은 자극과 반응 관계가 공간, 운동, 개념 또는 뭐 하나 더 있다고 양식까지 있어요. 양식은 인간의 기대에 일치하는 정도이고요. 양입성도 높을수록 정보 처리 시 정보 변환 암호화라든지 재암호화 등이 줄어들게 돼요. 학습이 더 빨리 진행되고 반응 시간이 더 짧아지고 오류가 적어지면 정신적 부하가 감소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 교재 1-109쪽에도 있고요. 2018년 3월 4일 산업기사 2018년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최근 정보가 안전한 합격을 좌우한다 그랬죠.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되었습니다. 35번입니다. 우리는 FTA는요. 1962년경에 미국에 있는 어떻게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에 있는 벨 연구소에서 왓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그래서 사용되는 논리 게이트 중 FTA 논리 게이트 입력과 반대되는 거예요. 입력과 반대되면요. 입력 다른 말 입력을 반대하면 나가는 거 출력이잖아요. 바로 그걸 가지고 입력이 반대되는 거 우리는 부정 게이트라고 그래요. 부정 게이트. 보겠습니다. 부정 게이트는 다른 부정 모디파이라고도 하면 입력 현상은 반대인 출력이 되는데 반드시 부정 게이트는 이렇게 그 네모를 할 때 반드시 정사각형으로 그린다. 정사각형으로 그린다 알아두고 또 이런 거 이거하고는 틀려. 여기에 결함사상 어떻게 직사가 되는 거예요. 직사가.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고 FT에 사용되는 논리 게이트 입력과 반대되는 게 뭐냐 그러면 부정 게이트. 다른 말로 하면 부정 모디파이어라고도 한다. 그래서 조금 더 하면요. 베타적 OR 게이트를 해서 OR 게이트 두 개 이상 입력이 동시에 존재할 때 출력 사상이 생기지 않게 동시에 발생을 않느냐. 그래서 OR 게이트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6번째입니다. FT를 수행하면서 기본 사상들이 발생 서로 독립인가 아닌가 여부를 파악해 어느 값을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공분산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많이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37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요. 근골계 부담 작업 보면서 근골계 부담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도 근골계 부담 작업 범위에 포함돼요. 하루 총 2시간 쪼그리가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도 바로 근골격계 작업입니다. 하루에 총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 키보드를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이거는 컴퓨터 작업은요. 2시간이 아니고 4시간이에요. 틀렸어요. 답은 3번입니다.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도 근골격계 질환 작업.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 작업하는 건 2시간이 아니고 4시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골격 부담 작업은요.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금방 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도 근골격 부담 작업이고요. 하루에 총 2시간에서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 들거나 팔꿈치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황 이루어지는 작업도 근골격계 질환 작업입니다. 지지되지 않는 상태가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진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1kg 이상 물건을 한 손에 손가락을 짚어 옮기거나 2kg 이상 상한 힘을 가하여 한 손의 손가락 물건을 쥐는 작업도
근골격계 질환 작업입니다. 또요, 7번째 보면요.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4.5kg에서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도 근골격계 질환 작업입니다. 8번째입니다. 하루에 10회 이상 25kg에서 물체를 드는 작업도 근골격계 작업입니다. 9번째입니다.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 드는 작업. 10번째입니다.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에서 물체를 드는 작업. 11번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 이런 11가지 작업은요, 근골격계 질환. 다시 말하면요, 근골격계 질환 폭넓게 얘기하면 단순 반복 작업을 계속해서 하는 작업을 우리는 근골격계 질환 작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재 2-142쪽에도 있지만 공식 정보를 보면 합격 정보 고용노동부고시 2017-42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는요, 이걸 가지고 근골격계에 해당된다고 고시하고 작업을 하는 것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째입니다. 일반적으로요, 기계가 인간보다 우월한 기능에 해당되는 것이 만든 기계가 인간보다 나은 점이 뭐냐 이렇게 묻죠. 첫째, 기납적으로 추려. 이건 뭐예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원칙을 적용해 다양한 문제를 한다. 이거는 발주로처 판안보다는 역시 인간밖에 못하는 거예요. 기계 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인간이에요.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의사결정은 역시 인간입니다. 넷째,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정량적 정보치. 이거는 역시 뭐예요? 기계가 인간보다 우수한 점입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암호화되면 신속하게 대량을 보관한다든지 연역적 추리하든지 정보를 정량적으로 하는 이거는 기계에 대한 나머지는 모두 다 인간이 우수한 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2-8쪽에 표 인간과 기계의 기능 비교도 잘 나와 있고 바로 이번 시험 직전에 2018년 4월 28일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39번째입니다. 인간과 기계의 신뢰도가 인간의 신뢰도가 0.40이에요. 기계의 신뢰도가 0.95인 경우 병렬 작업이라고 해서 그럼 병렬 작업이니까 1 빼기 인간 1 빼기 기계 해서 전체에서 빼면 0.97이 되는 거예요. 답은 4번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40번째입니다. 처음 나온 문제인데요. 참 좀 이거는 의학적인 것이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물론 간로소문 다음 내용 간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정의한 것은 그랬어요. 근섬유라 그랬어요. 사람의 이제 근육이면 근섬유 A라 하는데 이 근섬유를 가는 뭐냐 하면 근원섬유라 그래요. 근원섬유를 하는데 그리는 뭐 이 두 가지 기본형의 단백질은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어 작은 막 가는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필라멘트는요 액틴과 마요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 이게 어려운데 우리는 다 이번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맞추죠. 왜? 바로 봤으니까 4번을 기억하는데요. 제가 그림으로 했는데 쉽지 않아요. 이게 근원섬유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근원섬유인데 액틴과 작은 필라멘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근원섬유는 근절이라 부르는 골격근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데요. 근절은 굵은 필라멘트와 가는 필라멘트와 Z선 이렇게 Z선 모양을 뗐고 결합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굵은 필라멘트는 이제 마요신이라는 단백질이 뭉쳐 결합된 부분이며 가는 필라멘트는 액틴이라는 거예요. 단백질 결합체입니다. Z선은 근절의 양 끝으로 구분진된 위치에서 양쪽 가는 필라멘트 연결된 부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처음 나왔는데 사실 이게 의학적인 방법이 아니고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이게 어렵다 쉽다 보니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도요. 이번에 지금 이번 본 분들은 틀릴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4번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시험이라는 거 어렵다 쉬운 것이 없어요. 내가 본 문제, 가연도 문제에서 나온 문제는 맞출 수 있지만 처음 보는 문제는 사실 초등학생 1학년이 풀 수 있는 문제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과학 문제는 20개 중에 약 2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요. 다음 문제는요. 3번째 과목입니다. 다음 과목은 기계위험 방지 기술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